네, 자, 주식시장이 2,943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코스닥은 942선인데요. 자, 주식이 오늘 오후장에 좀 어제처럼 빠질지 좀 걱정이 되시죠. 그래서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어려운 국면에서 시장이 계속 남아서 그야말로 버텨서 끝까지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시장에서 탈출을 해야 손해를 좀 줄일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의 고민을 모아서 오늘 한꺼번에 그 해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시장의 그르를 모시고 고견을 듣는 그런 특별한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요. 여러분께서 좋아하시는 더원 프로젝트의 홍성학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좋아하는 홍성학 대표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든든합니다. 네. 고민이 될 때 이런 시장의 그르 얘기를 듣는 것이 아주 유용한 아이디어가 되더라고요. 네. 먼저 저희 오늘 시장이 아주 많이 빠지진 않습니다만 탄력이 좀 둔화돼서 이렇게 에너지를 또 오후장에 못 받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최근에 뭐 이런저런 그 복합적인 이유들로 시장이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았고, 네. 더구나 우리 시장 내부에서 뭐 시장 참여자들 대부분 이제 외부에서 어떤 이유들을 찾고 있지만, 예. 우리 시장이 지금 현재 구조적인 내부에서 그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내상, 올 한 해 굉장히 깊은 내상을 많이 받았거든요. 상처가 많죠. 예, 특히 이제 개인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변동성이 큰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지난 1년 동안 작년 9월 이후부터 지금 1년 동안 뭐 종목들이 뭐 30%, 50%씩 빠진 종목들이 허다하고 그런 상태에서 개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신용융자 부분이 굉장히 크잖아요. 예. 그리고 올해 연중 내내 그 올 2021년도 특징은 매 월말에 신용 부분들이 반강제적으로 정리되는 현상들이 매월 나타났었습니다. 5월 달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개인들이 내상을 입은 상태에서 신용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부분에서 그동안은 대출을 뭐 통해서 차금을 추가적으로 넣어서 담보를 채워넣는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정부에서 대출 제한을 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권에서도 신용융자를 줄여주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시장 외생적인 어떤 복합적인 요인으로 시장 전체가 맞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시장에서 발생하는 어떤 외생적인 변수보다 내부에서 내 계좌들이 망가지는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벌써 오늘이 3일째고 네. 그저께 어제 장막판에 신용 반대 매매 그 이길 날 반대 매매 나갈 물량들을 이제 사전에 이제 장막판에 정리하는 형태의 매물들이 그저께도 나오고 어제도 나오고 특히 오늘 아침 동시효과에는 아마 상당 부분이 정리됐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시장에 영향을 주는 재료들이나 뭐 이슈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시장 내부의 수급 불균형 상태가 일시적으로 오늘 일단락된 상태인데,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침에 나올 물건들은 다 나와버리고 그러니까 담보 부족이라고 하는 부분은 주가가 올라가면 담보 부족에서 해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물건들이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반강제적으로 매물들이 한꺼번에 정리되고 주가가 더 이상 나올 거 없으니까 동시효과 지나고 나면 나올 거 없으니까 바로 튀어버리죠. 매물 공백 상태에서 바로 튀어버리는데, 여기서 또 뭐가 있냐면 오늘 아침에 반대 매매 나오지는 않았으나 여기서 조금만 더 빠지면 내일 반대 매매 나올 수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올라올 국면에서 조금이라도 더 올라왔을 때 처분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거든요. 그 물건들이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자, 며칠 동안 지속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던 과정 속에서 오늘 아침에 저점을 찍고 돌려주는 상황을 본 사람들은 시장에서 있는 오늘 아침 가격을 본 사람들은 오늘 아침 가격에서 굉장히 빠르고 강하게 돌려주는 이 가격이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워지거든요. 사는 사람들의 욕구가 자신감이 떨어지는 상태. 거기서 기존에 조금만 더 빠지면 매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매도를 하게 되면 또 흘러내리는 거거든요. 이런 현상들이 오늘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돼요. 그러나 일단 가장 급하게 시장을 압박해야 되는 물건들은 아침에 정리됐고 어제 정리됐고 그저께 정리됐기 때문에 오늘 오후로 갈수록 시장을 압박하는 매물들은 줄어들게 되고요. 오히려 오후에 되돌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렇군요. 반대 매매로 그야말로 내 주식이 정리되신 분들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정말 그 마음을 저도 당해봤기 때문에 너무나 이해를 합니다만 시장의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그야말로 뭐랄까요, 꼬여있던 어떤 매물 부담이 완화됐다. 딱 끊어버리게 되는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강도가 크면 클수록 그 다음 시장에서 나타나는 리바운딩은 굉장히 더 빠르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개인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제약바이오인데 제약바이오는 사실 이제 지지난주에 이제 화이자에서 나왔고 그다음 머크에서 나왔던 이제 경구용 치료제. 먹는 치료제. 경구용 치료제 나오는 순간 게임 끝난 거예요. 끝났습니까? 그냥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굉장히 다양하게 움직여주던 그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이 이벤트가 끝나버린 거거든요. 이 이벤트가 끝났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약바이오를 움직여줄 만한 동력이 무언가 새로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말고 다른 어떤 변종 바이러스가 나오든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오든 간에 코로나가 시장에 미쳤던 그 임팩트 있는 충격의 효과가 또다시 나타날 수 있느냐 생각해 본다면 그럴 가능성 별로 없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지금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온다고 해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어떤 강도가, 놀라움의 강도가 작년 코로나 때처럼 그렇게 놀라운 상황들이 만들어질 것인가? 예. 아니죠. 이제 이미 좀 익숙해진 상태죠. 예. 최근에 매일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로나 걸려도 뭐 안 죽더라. 그냥 일상생활 속에 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 조심성이 많이 떨어진 거잖아요.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를 우리 받아들이고 살아가니까 거기다 이제 백신 투여율도 올라가고 이제 10월 말 되면 70% 이상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냥 일상생활로 복귀하는데 이제 코로나와 같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위드 코로나고 이런 상태에서 제약바이오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모멘텀이 없는 거죠. 특히 바이오 종목들은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실증적인 어떤 부분들을 받쳐서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니라 이슈와 기대와 맞습니다. 그 높은 변동성을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게 한꺼번에 어우러져서 다 감내하고 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가 리레이팅이 나타났는데 그 걔네들이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사라져 버리면 다시 원위치 가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예. 야, 이게 이제 앞으로 시장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저를 비롯한 이 얘기를 듣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 좀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네. 뭐랄까 뼈 때리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네, 아프신가요? 많이 아프요. 너무 아픕니다. 그렇다면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투자를 그 말씀하셨던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손해가 막심하실 텐데 네. 지금이라도 빠져나오는 게 잘라야죠. 손절해라. 아프면 병원 가면 상처를 도려내잖아요. 상처를 안 도려내면 손절해라. 팔을 잘라야 되는데 팔을 자르고 싶으면 냅두고 팔을 안 자르고 싶으면 상처를 도려내야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약바이오의 그 임팩트 있는 주가의 움직임이 단절됐다 끝났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을 인해서 시장이 또 굉장히 좋아지는 분야가 또 있어요. 이 반면에 분야를. 우리에게 기회는 있다. 지금 이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기회가 더 생겨나고 있는 그렇군요. 분야가 있죠. 네. 지금 계속 말씀드려도 되나요? 예, 그렇다면 지금 사실 코스닥 시장은 제약바이오가 시가총액 상위에서 시장을 지탱하는데 지수 자체는 그렇다면 코스닥도 앞으로 계속 부진하겠네요. 코스닥 지금 현재 최근에 나타난 현상 중에 가장 굉장히 큰 시장의 기류의 변화가 생겼는데 예전에 불과 작년 올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코스닥 시장 내 시가총액 최상단 1위부터 30위까지 중에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20개 이상을 차지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위부터 30위까지 보면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 있고요. 뭐가 차지하고 있냐면 2차전지 관련 주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를 견인하는 종목의 중심 종목군이 바뀌었다. 물론 이제 오늘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소재주들 많이 맞고 있잖아요. 당연히 맞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시장이 충격을 받을 때 안 빠졌거든요. 시장이 충격을 받을 때 상대적으로 견고한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은 낙폭 과대한 종목들이 돌려주는 날이니까 상대적으로 빠지지 않았던 애들은 빠지고 그걸 팔아서 낙폭 과대한 종목으로 들어가게 되는 매매 교차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2차전지는 빠지고 있으나 오히려 2차전지를 빠지면서 또 시장 참여자들한테 어떤 인식을 주냐면 많이 올라간 거 따라가니까 결국 물리더라. 저건 따라가면 안 돼! 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주거든요, 오늘 같은 날. 그러면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도망가게 되고 그 안에서 남아있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밀고 가고 2차전지 업황은 단편적인 이슈와 이벤트가 아니라 그렇죠. 구조적인 문제잖아요. 그렇죠. 패러다임의 변화죠. 2025년까지 배터리가 50%나 부족한 상황인데 이게 단기간 해결될 수 있느냐? 없다. 그렇다면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앞으로 최소한 주식시장에서만 놓고 본다도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이상 계속 가는 진행형이거든요. 문제는 이제 그 안에서 종목들 간에 단기적으로 주가 움직임에 있어서 달리는 말의 순서가 좀 바뀔 뿐이죠. 최근에는 올해 들어서 소재가 엄청나게 달렸잖아요. 소재도 이제 가격에 대한 저항감이 생기고 시세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되냐면 사실은 소재보다 장비 쪽이 더 좋아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배터리 내재화하겠다고 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재료를 끌고 모아야지가 아니라 공장을 지어야지잖아요. 밥을 하려면 밥솥이 있어야지. 쌀만 있다고 밥을 지을 수 있나요? 밥솥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밥솥에 들어가는 게 장비거든요. 근데 우리 주식시장에서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장비주들은 소재주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밸류에이션 평가를 받고 있어요. 예를 들면 소재주들이 뭐 PR 100배, 200배 나오는 종목들이 있다면 얘네들은 여전히 다른 제조업체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PR 뭐 20배 정도 적용받고 있는데 얘네들의 가치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수주해놓은
어떤 수주 금액만 놓고 보더라도 그리고 캐파가 정설되는 캐파를 따졌을 때 향후 예상되는 매출 수준은 지금보다 몇 배가 더 늘어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P&T 같은 종목, 원이 P&E 뭐 이런 종목들이 예. 소재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거죠. 그리고 P&T 같은 경우 지금 시가총액 7천억대인데 제가 볼 때는 얘들이 발생하는 매출 수주해놓은 거 공장 증설하는 거 감안할 때 매출 1조 넘어가는 애들이에요. 지금은 매출이 4천억대인데 4천억인데 앞으로 2배 이상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하게 되면 중요한 거는 제조업체들은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 고정비는 어느 정도 일정하기 때문에 마진율이 높아져요. 마진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이익 개선율이 크다는 것이고 자기 자본 이익률이 높다는 거잖아요. ROE가 제조업체가 ROE 20% 나와도 엄청난 회사인데 얘네들은 역산해 보면 ROE가 40%까지 나와요. 이런 게 주가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애들은 결국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단 시가총액 볼륨이 작다 보니까 시장 내 외국인이나 국내 기관들의 포지셔닝에서 아직 제외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지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수급 구조가 개선되면서 주가는 그냥 뻥 튀어버려요. 제가 볼 때는 시가총액 2조 가는 건 1도 아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지금 P&T 말씀하시는 거죠? 야 지금 4천인데 2조면은 앞으로 아니 지금은 시가총액 7천억대인데 7천억대인데 예. 그러면 한 3배 정도의 업사이드 포텐셜이 충분히 있다라는 왜냐하면 말씀이시네요. 이미 소재에서 그걸 보여줬거든요. 물론 소재랑 장비 그렇죠. 밸류에이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예. 적절한 수준을 갖추려면 그 정도는 가야 되는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네. 지금 시장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종목들은 변동성이 큰 종목을 좋아하잖아요. 뭔가 짜릿하고 뭔가 들어갔을 때 손맛이 느껴지고 뭐 돈 벌었다 이런 기분 들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좋아하는데 그게 지금까지 역할을 해준 게 제약바이오잖아요. 예. 그럼 반대로 제약바이오와 더불어서 가장 많은 종목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반도체 소재 장비 쪽인데 이쪽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수급 구조가 탄탄하게 포지셔닝이 지분 구조가 포지셔닝이 탄탄하게 갖춰져 있어서 개인들이 아무리 덤벼들어본들 변동성이 제약바이오처럼 나타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국내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딱 가지고 있다가 올라오면 때려버리거든요. 근데 바이오는 기본적인 기업에 대한 어떤 부실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포지셔닝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은 종목들이죠. 그래서 제약바이오의 변동성이 큰 건데 얘네들이 죽음으로써 시장에서는 새로운 대안의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는 대안을 찾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제약바이오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는 사람들도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시장에 있느냐를 찾아봐야 되는데 있어요. 아 있습니까? 그게 지난번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메타버스죠. 아 그렇죠. 메타버스는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어떤 구조를 갖추고 어떻게 이익을 창출해서 어떻게 돈을 벌어내야 될지에 대한 이해를 갖춘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산업이 진행되고 발전해 가는 과정 속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그때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럼 지금은 뭐냐면 메타버스를 통해서 이 돈을 버는 회사가 있냐 없냐를 따지고 접근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없죠. 예.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뭔가의 어떤 큰 기대를 가지게 만드는 어떤 좀 있어 보이잖아요. 용어 자체가. 신사업이니까요. 예, 새로운 산업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미국의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시작해서 웬만한 기업들이 일단 메타버스에 발을 다 담그는 거죠. 걔네들이 담그는 돈 규모가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크지만 걔네들 입장에서 별로 큰 돈 아닐 거 아니에요. 그냥 주식 조금 샀다가 안 되면 잘라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발을 담그고 있는데 이 발을 담그고 있는 게 글로벌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네. 그러면 이 비즈니스가 차후에 돈을 창출해낼 수 있는 어떤 비즈니스 구조로 갖추느냐 안 갖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태동을 했다 안 했다. 태동을 하는 상태에서 얘네들의 성장성이나 앞으로 뭐 5년은 지났을 때 10년이 지났을 때 혹은 1년이 지났을 때 얘네들이 돈을 얼마 번다라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면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 그리고 이 산업이 어디까지 확장될지 아는 사람들도 아무도 없어요. 예. 그건 주식시장에서 엄청난 기회를 가져오는 거죠. 이게 바로 제약바이오가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다만 예. 제약바이오보다는 오히려 기본적인 기업의 내용이 훨씬 근실해요. 탄탄하고 이미 수익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그 메타버스가 형성되는데 메타버스 안에는 결국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다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어쩌면 이 스튜디오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거는 이제 차후의 문제고 초기에 태동되는 단계에서는 이걸 구현하는 기술을 가진 기업이 최고가 되는 거겠죠. 우리나라에서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위지역 스튜디오, 덱스트, 그다음에 뭐 자이언트 스텝 이렇게 이제 핵심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그중에 위지역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그 IP를 가지고 있는 게임 회사들, 게임빌이 컴투스를 인수했고 그 컴투스가 위지역을 인수했고 위지역이 자회사 MP가 있고요. 뭐 등등 다양한 회사들이 있는데 이 지금 게임빌, 컴투스, 위지역 스튜디오, MP가 4개가 상장이 돼 있는데 중요한 건 위지역 스튜디오 밑에 자회사인 MP가 요즘 LED 월이라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 크로마키 초록색으로 해서 뭐 촬영하던 그거를 이제 LED 화면 실제 구현되는 화면을 보여주면서 촬영할 수 있는 스튜디오. 그 스튜디오를 가지고 있거든요, 위지역이. 위지역 스튜디오가 이미 2개를 가지고 있고 덱스트는 하나를 만들고 있는 중이고.
그건 최근에 버추얼 스튜디오 뭐 있다고 하는데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 네. 일단 명확한 건 위즈업 스튜디오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앞서 나가는 회사고 그러면 핵심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니까 그리고 얼마큼 성장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다만 이쪽에 대한 관심, 사회적인 인지도 예.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제약바이오가 무너지면서 그에 네. 대한 상대적인 대안을 찾는 네. 주식시장은 항상 뭔가를 찾아가 다니는 곳이잖아요. 네. 시장에 있는 돈을 찾아서 다녀요. 그 돈이 될 만한 게 보여지면 거기에 돈들이 모여지게 되는 것이고 네, 네. 거기서 주가가 산업이 좋아져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예. 주가가 올라져서 산업이 발전하는 경우들도 생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바이오도 저희가 이 꿈을 먹고 사는 산업이다. 그래서 불확실성을 희망으로 읽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만큼 메타버스도 앞으로 이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궁무진한 성장이 있겠지만 바이오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고질적인 어떤 리스크, 그 불확실성이라는 것 그런 리스크도 함께 안고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바이오는 사실은 바이오 종목을 투자할 때는 한 종목을 많이 사면 안 되고요. 그냥 조금씩 해서 다양하게 넓게 가져가야 되는데 했던 것처럼.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게 잘 안 되잖아요. 하나 사면 그냥 확 사서 그냥 한 방에 퍽 해서 돈 벌고 인생을 역전하는 종목을 우린 늘 찾습니다. 근데 인생 역전이 잘 안 나오죠. 그렇죠. 사실은 힘들죠. 인생 역전 예. 찾다가 최근 반대면에 나가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2차 전지가 죽지 않았다. 소재가 각광을 받았다면 이젠 장비 업체고 네. 그리고 제약바이오의 위상을 메타버스가 물려받아서 이어갈 것이다. 네, 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앞으로 한 5, 6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네. 워낙 지금 저희 채팅창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요? 대표님 자주 나와 주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질문들 중에 이제 압축해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그렇다면 시장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시장은 지금 현재 올해 들어서 특히 2월 달에 미국 그 앨런 재무부 장관이 테이퍼링을 먼저 언급을 했고 시장에 시그널을 줬죠. 돈을 회수해 갈 것이다. 자,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돈을 막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 돈을 풀어줬는데 지금도 경기가 코로나 발생하고 난 이후에 안 좋아졌느냐. 아직도 막 힘든 상황이냐. 기업들이 아직도 돈을 못 벌고 있느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좋아졌잖아요. 경기도 좋아지고 기업들도 돈을 버는 회사들 물론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회사들은 어쩔 수 없지만 대부분이 다 좋아졌고 우리 일반 생활 자체도 굉장히 좀 자본시장 상승을 통해서 그렇죠. 소비 활동도 늘어나고 공장의 생산 가동률도 높아지고 모든 경제 활동이 좋아졌어요. 유가가 마이너스 유가가 지금 77불을 넘어선 상태니까 좋아졌단 말이에요. 좋아졌으니까 좋아지기 위해서 펼쳤던 정책들이 다시 돌아가는 건 매우 정상적인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돈을 풀어서 진행됐던 유동성의 시장은 이미 올 2월 달로 종말 끝났다. 유동성 장세는 끝났다. 끝났고 시장은 이제 실적 장세로 이미 진입했는데 문제는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유동성 장세 해주세요. 유동성 장세가 좋아요. 유동성 장세 안 되면 주가 안 올라가니까 유동성 장세 좀 제발 좀 더 해주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부리고 있는 거거든요. 시장은 이미 변했어요. 올해 시장 굉장히 제한적이고 유동성 장세의 특징은 절대 다수의 종목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막 올라오는 거거든요. 좋고 나쁜 거 관계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실적 장세는 그렇게 올라오는 애들 중에서 좋은 거는 더 가게 되고 안 좋은 애들 다시 원위치 시키는 게 실적 장세라고요. 실적이 좋아지는 애들은 주가의 레이팅이 단순히 차트상의 21일 평선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까지 갈지 모르는 게 실적 장세의 특징이죠. 그게 과거에도 나타났었고 예를 들면 2006년, 2007년도에 뭐 산업재들이 50배, 100배 올라갔던 이유가 뭐예요? 차트상으로 많이 올랐는데 더 올라가는 이유가 실적이 좋아지니까 올라가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는 실적이 좋아지는 애들은 명확하게 올라간다. 그게 대표적으로 어디냐? 지금 현재 명확하게 실적이 좋아지는 업종은 2차 전지죠. 2차 전지는 지금부터 계속 더 좋아지는 상태예요. 다만 단기적으로 주가의 상승폭이 좀 컸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숨고르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게 2달, 석 달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 또 올라가는데 문제는 두세 달 동안 쉬어버리면 사람들은 잊어버리죠. 관심을 안 가져요. 지금 예를 들면 2차 전지가 그렇죠. 주도주였다라는 것을 까먹어. 잊어버려. 왜냐하면 그때 딴 게 또 움직이고 있을 거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는 움직이고 있을 거니까 걔네들 잊어버릴 텐데 얘네들은 2차 전지 내에서 이제 소재와 장비. 부품 뭐 등등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움직이게 돼요. 그리고 2차 전지 산업은 갑 중에 갑이 자동차 회사인데 지금은 갑 중에 갑이 소재 장비 회사예요. 그다음이 배터리 회사, 그다음 얼 중에 얼이 자동차 회사예요. 자동차 회사의 전기차 판매량을 측정할 때 얼마만큼 배터리를 확보했느냐, 확보한 배터리만큼 자동차 판매 대수가 결정되는 상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배터리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소재 장비가 최고인 거죠. 얘네들 안에서 계속 순환매가 돌아가게 돼요. 예전에 유동성 장세에서는 업종 간의 순환매가 돌아간다면 실적 장세에서는 되는 실적 안에서 그 안에서 종목 간의 순환매가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그걸 백업을 해줄 수 있는 다른
영역이 있느냐? 지금 그게 메타버스가 이제 그 부분을 백업을 해줄 거예요. 예. 그러면 되는 애들은 계속 가게 되고 나머지 안 되는 애들은 주구장창 안 갈 거예요. 그럼 시장이 어떻습니까? 되는 종목에 편성한 사람들은 시장이 좋다라고 느낄 것이고 되지 않는 종목에 편성한 분들은 시장이 너무 힘들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러다가 너무 힘들다 하다가 주가가 슬금슬금 최근에 바이오가 이미 2달 전부터 그냥 슬금슬금 빠졌어요. 슬금슬금 빠지는 사이에 담보 부족이 나온 거죠. 그러다가 쭉 한번 맞으니까 반대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될 겁니다. 앞으로 한 1년 동안은. 1년이요? 예. 그럼 1년 동안 반대로 되는 쪽 애들은 어떻게 될까요? 더 올라가요. 엄청나게 더 가게 되죠. 그리고 지금 그렇군요. 단편적으로 시장에 있는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2차 전지 주식을 사라고 하면 지금 저 가격에 저 주식을 사? 그쵸. 위험해. 예. 특히 오늘 맞아주니까 안 사길 잘해서 당연히 저렇게 빠질 거야 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나 개인의 마음을 잘 알고 그런데 계십니다. 이 상황이 한 예. 2~5달 정도 지나서 주가 한 단계 더 올라가면요. 주변에서 주식하시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예. 2차 전지에 대해서 정말 디테일하게 알게 될 거예요. 지금 바이오에 대해서 막 잘 알고 있듯이 2차 전지에 대해서 뭐 양극재 뭐가 어떻고 음극재 뭐가 어떻고 분리막 전해질 뭐 이게 뭐 인산칠이 어떻고 네.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예.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2차 전지 박사, 전 국민의 2차 전지 박사. 그때가 2차 전지 꼭지다. 도망 나와야 될 때죠. 그렇군요. 그런 상황이 언제 올 거냐? 최소한 예. 몇 달은 더 지나가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한마디로 정리를 좀 해보면 네. 시장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답은 2차 전지로 주셨습니다. 아니, 그 실적이 좋은 쪽. 예,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시장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예. 2차 전지에서 그 핵심 주식에 투자를 할 때다. 그 실적 장세의 핵심은 실적이 좋아지는 쪽이니까 예. 지금 현재 좋아지는 쪽은 그쪽밖에 없어요. 2차 전지. 예. 그리고 그 안에서 소재가 같다면 지금은 장비다라는 예. 말씀이시고 이제 크게 패러다임을 바꿀 산업은 메타버스다라는 말씀으로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예를 들면 제약바이오가 예. 계속 살아 있었으면 메타버스가 안 될 거예요. 제약바이오가 죽어줌으로써 죽었으니까. 이쪽이 더 튀어나와. 풍선 네. 효과죠. 한쪽을 눌러주니까 한쪽이 튀어오르는. 예. 대표님 또 나오셔야겠죠. 얘기해보니까. 그렇죠. 곧 또 뵙겠습니다, 대표님. 자, 더원 프로젝트의 홍성학 대표와 함께 오늘 긴급 편성 특집을 통해서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